성격의 세 번째 구조는 초자아인데 성격의 도덕적인 부분 혹은 재판관 같은 부분이다. 그것은 현실보다는 이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이나 즐거움보다는 완벽성을 추구한다. 초자아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좋고 덕이 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나쁘고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모의 기준을 아이가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생겨난다. 자기 부모의 도덕적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아이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부모들의 것으로 대체시킨다. 부모의 권위를 내재화시킨다는 것은 부모들의 것을 대체시킨다는 것은 부모들의 희망을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게 만든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인정을 받게 되고 처벌이나 불쾌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초자아는 자아, 이상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 이상은 자신의 부모가 무엇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아이의 생각이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도덕 기준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 도덕 기준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양심은 부모들이 나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아이의 생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에 의해 형성된다. 자아는 단순히 어떤 생각만 해도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다. 초자의 눈으로 생각은 행동과 같은 것이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초자아는 이들을 닮았다. 이것이 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가를 설명해준다. 초자아는 비록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아를 처벌한다. 초자아가 내리는 보상과 처벌은 어떤 것인가? 신체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다. 초자아는 덕목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까지 오랫동안 착하게 잘 행동해 왔으니 즐겁게 지내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 보상은 값비싼 음식일 수도 있고 긴 휴가일 수도 있고 성적인 만족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휴가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초자아가 활용하는 심리적 보상과 처벌은 자긍심과 열등감이다. 자아는 옳은 행동을 하거나 선한 생각을 했을 때 자긍심으로 상기되며 유혹에 굴복했을 때는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다. 자긍심은 자기애와 같은 말이다. 죄책감이나 열등감은 자기 혐오와 같은 말이다. 그들의 부모의 사랑과 거절이 내면적으로 재현된 것이다. 성격 내의 초자아는 부모에게서 자식들에게로 전달되는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 이상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의 초자아가 부모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초자아를 반영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가 말하는 것이 아이의 도덕적 기준을 만들게 된다. 부모에 더해서 사회의 여러 대리인들이 아이의 초자아 형성에 한몫을 한다. 선생님, 성직자, 그리고 경찰 등 사실상 아이보다 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자기의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에 의해 많이 달라진다. 초자아는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가? 1차적으로는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표현될 경우에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